네, 안녕하십니까. 깡스클럽 강재윤입니다. 전일도 국내 증시 여전히 강한 상승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가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장비까지도 강세를 띄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됐던 것이 2,500포인트 이 라인을 넘어갈 때 중요한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쪽에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고 그 외적인 경기 관련주들이 상승 자체를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지수가 2,543포인트 1.97%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 되고 거래대금 역시 18조 7천억까지 역시 강한 거래대금의 증가 나타났다 됩니다. 지수로 볼 때는 이제 1차 기본 마디 목표, 그러니까 연말까지 목표치가 2,550에서 2,600, 여기가 1차 목표인데 그 구간에 어느 정도 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외국인 같은 경우 4,600억 매수를 했다 되고 기관에서는 2,700억 정도 매도를 했다 된다. 기관에서 금융투자를 중심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실제로 1,2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연기금이나 투신에서가 적극적인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선물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2%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200 선물 지수로는 연중 고가를 연중 고가뿐만 아니라 2018년도의 고가 그 라인 때도 돌파를 했다가 됩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 쪽에서 이제 매수를 장중에 나타내다가 결국 마감 무렵에는 그 매수분을 대부분 청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누적 순매수는 33,000개, 롤오버까지 포함할 경우는 52,000개로 여전히 많은 선물 누적 매수를 가지고 있다가 된다. 어느 정도는 선물 쪽에서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약간은 일부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IT 부품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장중에 어느 정도는 코스피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상승이 0.98% 정도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다는데 상대적으로 거래소 대형보다 약하다. 이 부분은 동일하다가 되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이제 약간 엇갈린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외인들 같은 경우는 IT 부품을 중심으로 해서 1,000억을 넘는 매수를 한 반면에 기관에서는 여전히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해외 증시를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도 어제는 1%대 강세를 보여줬다 됩니다. 우선은 중국에서의 10월 이제 산업 지표에서 산업 생산과 고정 자산 투자, 소매 판매 이렇게 나타났는데 우선은 10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 고정 자산 투자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온라인 같은 경우는 판매가 굉장히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다는데 그 외적인 쪽에서는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경제 지표는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 이제 거래 대금의 증가도 나타나면서 3,320이라는 중요 가격을 다시금 돌파를 했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추가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역시 46억 위안 다시금 순매수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다음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0.8에서 1.37%,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가 0.8% 상승했고 다우지수가 1.37% 상승하면서 S&P와 다우지수 모두 다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되겠죠. 다만 이제 전일 국내 증시에서 약 0.85% 정도 선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침 출발 자체가 그렇게 강한 출발은 제한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선 이제 모멘텀이 강하게 들어왔다. 이 부분이 모더나에서의 임상 데이터가 발표된 부분인데 유효율을 94.5%, 그러니까 앞전에 화이자보다 좀 더 높게 나왔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보관이 용이하다. 이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에서 결국 이제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내년에는 없어질 수 있다. 이 기대치가 높아졌다 됩니다. 그 다음에 연준 부의장 역시 추가 부양책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기대감을 만들어줬다 나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증시가 추가적인 강세가 가능했었다가 됩니다. 역시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형 ETF 쪽에서 가치 쪽에서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는데 우선 성장 ETF 같은 경우는 0.74% 상승을 한 반면에 대형 가치 ETF가 1.68%, 그 중형이 2.3%, 소형이 3.4%. 그래서 어제도 이제 러셀 2000 같은 중소형 지수가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되는데 이 흐름 자체가 이제 가치, 경기 쪽으로 상당히 많이 무게가 쏠려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유 서비스라든지 항공, 호텔, 금융, 철강, 반도체, 자동차 부품까지 해서
경기 관련이 전체적인 강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되고요. 반면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소폭의 약세로 마감이 되었다는데 모더나가 성공한 부분이 이제 화이자라든지 그 외적인 제약사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다됩니다. 변동성 지수 추가적인 약세를 나타내면서 22선대까지 떨어졌고 유가 같은 경우 3% 상승해서 다시금 41불선 회복을 했다되고 MSCI 코리아 인덱스도 1.89% 상승 그리고 달러 인덱스라든지 원달러 환율은 소폭의 하락을 나타냈다됩니다. 자, S&P 지수 일간 차트입니다. S&P 지수를 보게 되면 상가 패턴 상단 돌파 그리고 나서 바로 직전에 고가 라인 때 돌파 지지 그리고 앞전에 고가 라인 때를 돌파 흐름을 보여줬다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연중 고가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나타냈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S&P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 이 부분이 결국은 경기 민감을 중심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G테스트를 한번 바꾸는 자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 이후에 추가적인 강세를 더 보여줄 거냐 이 차이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대형 가치 ETF인데 실질적으로는 중소형 가치가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이제 대형 가치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초에 시장에서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 때 그 라인대 박스권 자리를 들어왔다 되죠. 그 박스권 하단 자리를 올라탔으니까 이 라인대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난 다음에 상단 자리를 넘어갈 거냐 이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S&P라든지 대형 가치라든지 이런 쪽도 약간의 숨고르기가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인가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연중 고가 계속해서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상당히 강한 흐름 동일하다 되죠. 그래서 국내 코스피 대형 같은 경우가 어제도 설명했다. 매물대 자체가 굉장히 얇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실제로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2017년도 말에서 2018년도 6월달까지 이 구간대가 매물이 상당히 좀 있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대를 굉장히 쉽게 돌파를 했다가 되죠. 그러면 이제 최고가라는 자리대까지가 이제 약 5.4%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라인대까지 가고 난 다음에 승부를 할 거냐 아니면 돌파하고 나서 현재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은 다음에 넘어갈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우선 대형 지수 아무래도 이제 IT라든지 그 외적인 시총 상위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선은 대형 지수가 2.14% 상승을 했고 종합주가 지수로 1.97% 그리고 코스닥과 중소형은 1% 전후의 상승을 했다가 됩니다. 가장 강세를 보였다 증권이죠. 2,500이라는 자리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마디지수 돌파에 따른 기대치가 크게 확대가 된 부분 그리고 실적도 잘 나왔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증가세를 보인다. 이 역시 증권주에서 강세 배경이 됩니다. 그다음 IT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둘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그대로 나타내줬고요. 그 외적으로는 이제 항공 쪽에서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 두 개의 항공사를 합병할 것이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역시 강세가 나타났다입니다. 그리고 건설이라든지 조선, 철강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 이쪽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죠. 반면에 이쪽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방어주 성향인데 우선은 시장에서 언택트라고 하는 쪽이 아무래도 코로나가 이제 향후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될 수 있다. 이 부분이 형성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로나에 따른 수혜주다. 이렇게 됐었던 언택트들이 하락을 했다가 되고요. 그 외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현재 내년에 GDP 성장률이라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좋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방어 성향을 가지고 있는 통신이라든지 유틸리티 이런 쪽에서 오히려 약세를 보여줬다 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도 이제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한 구조 그대로 가는 반면에 IT 부품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세한 부분이 같이 동반해서 움직였다 이렇게 되겠죠.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외인들 삼성전자의 3,750억 그리고 하이닉스의 3,100억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거의 7천억 정도의 매수를 했다고 그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보다 작으니까 나머지 쪽에 대해서는 매수와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사고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키움증권이라든지 뭐 삼성증권이라든지 이런 쪽 전체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삼성그룹주가 상당히 많이 강하게 들어왔다 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중심이었고 그 외적으로 삼성물산, 삼성증권,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까지 해서 삼성그룹주가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삼성그룹주 관련된 ETF나 이런 쪽에서가 어느 정도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도를 했고요. 현대차를 매도했고 LG화, 삼성SDI, 카카오, 네이버 이런 쪽을 매도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언택트를 매도했다. 그리고 현대차와 항공주를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자, 기관에서의 수급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수가 강했지만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쪽 이런 쪽에서 매도가 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기관에서는 하이닉스에 대해서가 한 400 정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현대차라든지 이런 자동차에 대해서 들어왔고 한국조선해양과 그리고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조선주에 대해서도 들어왔다 됩니다. 그리고 증권 역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도가 좀 더 나타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수한 쪽은 전반적으로 경기에 관련된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 됩니다. 반대로 매도를 어디서 많이 했냐 이 부분인데 우선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향후 거대 항공사가 생긴다.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좋은 내용이 되겠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감자를 해야 될 것이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유상 증자를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됩니다. 그리고 나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2차전지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 대표적인 언택트 대장주들인데 이쪽에서 역시 매도가 기관에서 상당히 강하게 출하가 되었다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코로나 백신이 이제 앞전에 화이자가 먼저 임상 중간 보고를 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코로나 자체가 종식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수혜를 받았던 쪽에 대해서 매도가 강하게 출하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어제 특징주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언제였죠? 8월 말, 9월 달 이때였던 것 같은데 디램 가격이 돌아섰다. 이 부분에서 사실 상당히 한번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던 케이스였는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상당히 강한 급등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럼 이 급등이 반도체 업황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들어왔냐? 이 부분을 따지셔야 된다. 반도체 업황은 아직까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디램 업황의 회복이 낸드라든지 다른 쪽에 비해서 더 빠를 것이다. 이 기대감인 것이고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보인 부분은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1위 대형 회사라는 부분도 있고 그 외적으로도 반도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운드리 쪽에 대한 기대치가 앞전부터 형성이 되었었고 그 외적으로 나머지 사업부들 이런 쪽도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약간은 분리를 시키셔야 된다. 삼성전자가 신고가 났으니까 하이닉스도 신고가 날 것이다. 이거는 조금 이른 기대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어제 왜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느냐 이 부분이 쇼커버링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시장에서 10만 원짜리 때 9만 3천에서 10만 원이라는 자리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공매도가 상당히 컸던 권이었는데 이 라인 때 공매도의 평균 단가가 93,450원이었기 때문에 이 라인 대를 실제로 계속해서 넘지를 못했다고 되죠. 근데 이 부분을 넘어가면서 쇼커버링이 나타났다고 보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은 약 5% 정도의 상승폭 정도 남아있다 이 정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중장기로 보실 때는 약간 그림이 틀릴 수가 있다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거의 추가적인 상승폭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도 이제 7월 28일이었죠. 대규모의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삼성전자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쇼커버링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업황이라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크게 바뀐 것은 없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가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이제 2,550에서 2,600이 우선 1차적인 연말까지의 목표치가 되죠. 그러니까 이 목표치 자리 때 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실 여기서부터 적극적 현금을 맞는다. 이게 아니라 시장에서 그동안 9월 달부터 경기 민감 가치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끌고 왔었다면 이미 수익이 최소 종목별로 적게는 20에서 30% 이렇게 나왔을 텐데 비중 축소를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수익 실현을 하면서 현금을 만드는 거지.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제가 12월에 어느 날 딱 현금을 대부분 만들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더 뽑고 갈 수는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여기서 더 공격적으로 가기에는 약간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비중 축소를 하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격 자체가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소펠 강세 출발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숨고르기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형지수 보도록 하죠. 대형지수도 마찬가지죠. 대형지수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가 이제 약 11거래 동안 12% 올라왔으니까 하루 평균 1% 이상씩 매일 올라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열린 자리는 똑같지만 단기적으로 과열이 들어왔기 때문에 숨고르기 자체는 필요하다라는 부분, 이 부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호적이다 볼 수 있지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는 꼭 들어와야 된다.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오히려 조정폭이 가격 조정이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숨고르기 과정이 필요하다는 부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850에서 860선 이 라인대를 여전히 넘지 못하는 과정 동일하다 되겠죠.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라인대는 매물이 굉장히 두껍다. 그리고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대금의 증가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IT 부품 하나 갖고는 시장을 아직까지 끌고 가기에는 시총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코스닥에 대한 관점은 동일하게 보시는 것이 똑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추천주인데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뭐 워낙에 제가 자주 실적이라든지 향후 전망이라는 것들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내용은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보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가 앞전에 단기 급등이 너무 셌죠. 약 22거래 동안에 76% 정도 올라왔고 최고가를 만든 날짜까지가 48거래 동안에 81% 정도 올라왔다 됩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이렇게 대형이 가파르게 올라왔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 됩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 같은 경우는 앞전에 22거래 동안에 약 12% 정도의 가격 조정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기간 조정 형태를 띠는 그런 과정이 다 해서 39거래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거의 조정 마무리 구간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17만 6,500원에서 17만 8,500원 사이를 매수가를 잡고 1차 목표는 직전의 고가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과정에서 18만 9천원에서 20만 원, 손절가는 16만 7천원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 전략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 잘 나왔죠. 그래서 10월 경제지표 다 중국에서 잘 나왔고 지금은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부분보다는 백신 기대감이 더 강해졌다 되겠죠. 그 다음에 국내 기업들 실적 발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됩니다. 내일 자세하게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만큼 3분기 실적이 좋았다는 부분은 내년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 이게 현재 적극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의 적극적인 매수가 지속이 된다. 그래서 포지션 자체는 굉장히 크게 잡고는 있는데 서서히 외인들의 매수 규모는 조금씩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관에서의 매수가 현재는 금융투자를 제외하고는 안 들어온다 그러는데 금융투자 중심으로 원래 배당 투자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시총이 굉장히 높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그 외적 시총주들의 상승 탄력이 좀 약해진다 될 때는 베이시스가 오히려 개선될 소지가 높다 됩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2,550에서 2,600이었으니까 이 구간대 들어올 때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비중 축소를 하시는 거지 한 번에 다 현금 만든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전에 추석 지나자마자 제가 현금이 없이 왔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그때는 빠져봐야 빠질 폭이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올라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수익 실현을 하면서 비중을 유지하면은 결국 나중에 추가적인 조정이 좀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할 때는 그 현금을 다시금 쓸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목표치 동일하다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 민감 가치나 실적 호전 중심으로 가는 거는 동일한데 여기서 약간 바뀐 게 뭐냐면은 반도체 중심의 IT, 삼성전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해당이 안 되는데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줄이자. 즉 하이닉스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하자 이런 관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늘 추천주는 현대차고 추천주 하나 보도록 하죠. 추천주를 보게 되면 우선은 삼성전자가 9.2% 정도,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이 17.7%,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 2.47%, 그리고 LG디스플레이가 1.3% 정도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수익 마지노선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3,900원이 수익 마지노선이고요. 즉 수익 마지노선한 건 뭐냐면 이 가격대를 깨진다. 우선 다 털고 보자. 왜? 수익을 최소한 지키는 과정은 필요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비중 축소를 어느 정도 했다. 나머지를 갖고 더 큰 수익을 노린다. 이게 맞는 건데 마찬가지로
올라간다고 기대했는데 시장에서 생각보다 달리 움직인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수익 마지노선 설정을 하셔야지 그 수익을 마무리를 할 수 있다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92,700원 수익 마지노선 설정하시면 되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제시했던 가격이 이 라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대에서 아직 종가상으로는 최고가 1차 목표가 이 라인대는 오지 않았는데 이런 라인대가 비중 축소한 거고 이 구간에서 매수했다면 나중에 추가적인 상승폭이 더 열린다 동일하긴 하지만 이 가격대를 깨지게 될 경우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인대 깨질 때는 당연히 수익 실어 그러고 나서 지지를 확인하고 재매수 이런 관점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인데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짧은 세기형 패턴을 돌파 지지를 받는 자리대에서 매수한 건데 이 라인대 돌파하면서 앞전에 매물대 자리대를 이제 넘어왔다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99,000원, 10만 원 자리가 예전에 8월 달에 강하게 움직였던 이 가격대들인데 실제로 가장 큰 매물대는 넘어왔다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라인대를 넘어가면 윗자리가 더 열린다고 되지만 마찬가지로 이 라인대는 마지노선 설정을 하는 거고 이 가격대가 비중 축소를 하는 과정이었다.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시장에서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왔다. 이게 당연한 흐름이 맞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움직여야 될 자리는 못 움직였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정도 왔다. 그래서 1차 목표가 왔을 때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하는 이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일 샵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